시작됐어. 주저주저 떠들어봐 한번. 그냥 알루미늄 프레임에 카본을 이제 부분 쪽으로 넣으면은 이제 장단점? 이제 장점이라면은 경량이지. 경량이기도 하는데 이제 제 자전거는 이제 그래블 자전거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뭐 카본을 해봤자 뭐 시프트 하나, 그다음에 안장 하나, 그다음에 이제 드롭바 이 세 개를 카본으로 바꾸면은 이제 돈을 떠나서 이제 장단점, 경량화가 있을 거고. 경량화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성이 좋아지니까 탄성이 좀 좋아지니까 승차감의 향상이 있을 건데, 향상감이 있고. 문제는 제대로 된 걸 써야지. 가격대나 브랜드가 좀 뒷받침되는 제대로 된 거.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무늬만 카본이거나 알카본이거나 싸구려 갖다 꼽으면 재수 없으면 이제 망가져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, 이제 뭐 탄성이 전혀 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, 뭐 싸구려로 써도 탄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. 가볍고 대신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고. 저가로 알카본 같은 거 쓰면 탄성도 포기, 무게도 포기, 그냥 간지지.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거를 쓴다는 전제가 깔린다면은 경량화와 이제 승차감, 탄성 이런 거 같이 잡아주는 거지. 뭔가 적은데. 뭐가 적어? 뭐가 더 필요해? 막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막 과학적인 막 존나 주절주절 막 씨발 박사처럼 막 존나 막 이렇게 해야 돼? 약간 좀 살짝 디테일하게 이 이렇게 정도는 됐어.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카본을 낀다 가정하에 이게 어차피 세 개밖에 안 되긴 하는데 안장이 카본으로 되면은 네. 무게 중심의 상당도의 무게가 줄어들잖아. 그쵸. 그럼 만약에 댄싱을 한다. 그럼 위에서 이렇게 우리 그 피아노 칠 때 메트로놈 있지. 그 무게추가 위로 가면은 이제 묵지간이 움직이잖아. 그쵸. 그런 것처럼 안장이 무거워버리면은 댄싱을 할 때 동작이 민첩성이 떨어져. 체력 소모가 또 생기지. 자전거를 흔드는 걸로 인해서. 그래서 안장 같은 경우는 가벼워지면은 단순히 경량화를 떠나서 댄싱 같은 동작에 들어갔을 때 자전거 움직임이 경쾌해지는 장점이 있고, 그다음에 시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품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승차감이 이제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. 핸들바도 이제 잔진동 흡수 능력이 좋아지면은 이제 노면의 짜잘한 잔진동 이런 요철에 따라서 피로 누적도가 이제 좀 더 나아질 수 있지. 덜 피곤할 수 있지. 그게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한테는 그래도 좀 좋다. 알루미늄 프레임 아니라 어떤 프레임이 됐든 그런 파트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. 더 나은 부분으로 꼭 카본이 아니어도 알루미늄도 합금비에 따라서 연성이 이제 좀 부드러운 것도 있고 경량화가 많이 이루어진 제품들도 있어. 꼭 카본이 아니더라도 알루미늄을 써도 좋은 걸 쓰면은 같은 효과를 다 얻어낼 수 있어. 그러면 금액대는 같더라도 카본하고 알루미늄이 좀 더 저렴하지. 아니 이게 금액대는 이제 상가로시 그러면 카본하고 알루미늄을 쓴다 그러면 그래도 카본이 낫지 않나? 그렇다고 봐야지. 왜?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꼰대만 했는지 몰라도 특히나 이제 핸들바나 시포스트 같은 경우는 카본보다는 알루미늄, 경량 알루미늄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야. 왜냐면 불안하잖아. 이게 불나질 거니까. 그렇지. 볼트도 조이는 거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클램프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서 데미지를 먹으면 파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포스트도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 안정감이 좀 있다 보니까. 근데 보통 일반 동호인들은 다 카본을 선호하지. 간지와 갬성과. 무게와 뭐 이런 그런 걸 다 잡을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오래 탈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렇지. 잠깐 한 끼케봐야 막 100km 음.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탈 거니까. 뭐 있지? 아까 뭐 휠도 물어보지 않았냐? 맞아요. 어. 자리네한테 휠은 굳이 카본 휠은 안 껴도 알루 휠을 껴도 이 정도 가성비는 뽑을 수 있다. 그 대신 약간 좀 저렴한. 무게가 중요해. 이제 무게가 이제 한 1700g 언더로 들어가야지. 1600g 대 정도 들어가면은 그래도 상당한 업그레이드 효과를 볼 수가 있지. 뭐 굳이 카본휠이 아니더라도 알루미늄 중에서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게 마빅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움이냐? 시리움 S3냐? 뭐 70얼마짜리 있어. 맞아요. 이게 이제 라쳇도 DT 스위스 스타 라쳇 방식이랑 비슷해가지고 이제 라쳇도 튼튼하고 구름 저항도 적고 베어링도 좋은 게 들어가고
휠도 이제 뭐 튼튼하면서 무게가 1600g대인데 림 테이프 같은 거를 시공을 안 해도 튜브리스를 다 지원을 하고 림 브레이크, 디스크 브레이크 다 나오고 괜찮은 휠이지. 무게도 가벼워서 입문용급 자전거에 한 70만 원 정도 투자해주고 튜브리스 휠 껴버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. 극가성비. 150만 원 정도 값어치는 하지 않나. 단돈 뭐 7, 80만 원 가지고 굳이 이제 옛날에는 그 정도 효과를 보려면 메이저 브랜드 휠은 130, 40만 원 정도를 썼어야 됐는데 휠이 요즘 그래도 자전거 금액대 많이 비싸진 거 치고 물가 오르면서 휠이 합리적인 휠이 꽤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. 마빅이나 저 뭐냐 DT 스위스 이쪽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더라고. 그리고 이제 뭐 가성비 좋은 브랜드, 중저가 휠 브랜드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경량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내구성인 면에서 좀 손해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, 그럼 메이저 휠들은 내구성에서 그렇게 손해를 많이 안 보면서 그 정도 무게를 내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AS인 것 같아요. AS 잘 되지. AS. 왜냐면 그 원래 고가 휠, 알루 휠이라도 그게 있잖아요. 사람이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. 특히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는 엄청 안 좋은데 이제 휠은 좋은 거 끼고 있는데 이게 AS 부분이 많이 좀 민감할 것 같아요. 그지. 쓰는 사람 입장에서. 그지. 이제 회사가 좋은 회사고 수입사도 이제 해당 브랜드를 오랫동안 해왔고 수입사가 안정된 수입사면은 소소한 AS 파트들, 그런 이제 작은 부품 파트들도 다 공급이 잘 되고 하니까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도 그래도 걱정거리가 덜하지. 잘 안 망가지기도 하고. 앞전에도 그 누구야 저기 샤말 울트라 캄파놀로 거 라쳇 나갔잖아. 라쳇 스프링이 이제 끊어져가지고 그런데 뭐 그런 거 소소한 거 라쳇 폴, 스프링 이런 조그만한 파트들도 다 구해서 갈면 또 오래 쓰고 하니까. 없어요. 떡밥. 떡밥 끝났어? 또 생각해야